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30년간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함께 나누고 치료해온 의사 이지연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건강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을 넘어 부부 관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던 한 남자가 어떻게 다시 신혼 때와 같은 활력을 되찾게 되었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한 남성분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로 69이 되신 그 환자분은 어깨가 축 처진 채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의 첫마디는 참으로 가슴 아픈 고백이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이제 남편으로서 그리고 남자로서 끝난 것 같습니다. 아내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서 매일 밤이 두렵습니다. 그분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자괴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시지만 속으로는 이와 비슷한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 그 환자분이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달 전에 그 우울하고 위축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으며 목소리에는 힘이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활짝 웃으며 저에게 건넨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원장님,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요즘은 아내가 제발 그만 좀 하라고 애원할 정도입니다. 제 몸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그 짧은 한 달 동안 이 남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혹시 수천만 원짜리 고가 시술을 받았거나 구하기 힘든 희귀한 약초라도 드신 걸까요? 아닙니다. 그분이 한 일은 아침마다 습관처럼 마시던 커피 한 잔에 아주 작은 티스푼으로 이것을 한 숟가락 더한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마시는 커피가 단 한 가지의 재료와 만났을 때 남자의 몸을 어떻게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그 비밀을 낱낱이 풀어드리려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이 반드시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습관적으로 혹은 피곤을 쫓기 위해 무심코 마셨던 그 달달한 믹스커피 한 잔이 사실은 여러분의 혈관을 병들게 하고 남성성을 파괴해온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콤함에 가려진 설탕과 프림은 혈관 내벽에 끈적한 찌꺼기를 남기고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결과적으로 남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서서히 마비시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커피는 독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천연 정력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3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검증한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환자분의 성함을 편의상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성실하게 살아오신 우리 시대의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청춘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부부 관계는커녕 일상적인 대화조차 피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박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기 전까지 안 해본 것이 없으셨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발기부전 치료제도 드셔보셨고 해외에서 좋다는 영양제도 직구해서 드셔보셨으며 기력 회복에 좋다는 녹용과 홍삼도 수백만 원어치나 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실망스러웠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를 먹으면 얼굴이 불타는 것처럼 빨개지고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려 겁이 나서 계속 드실 수가 없었고 각종 보약은 소화가 안 되어 속만 더부룩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이 고작 이런 모습이라니 너무 허무합니다. 박 선생님의 탄식은 단순히 개인의 푸념이 아니라 노화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선 모든 중년 남성들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의 생활 습관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는 규칙적인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평소에 즐겨 드시는 기호식품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빈속에 달달한 믹스커피를 2잔 영어푸 드시고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커피 자판기 앞에서 종이컵 커피를 뽑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하루에 적게는 서너 잔, 많게는 5잔 이상을 설탕과 프림이 가득 들어간 커피로 채우고 계셨던 겁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믹스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입니다. 달달한 게 들어가야 머리가 좀 돌아가는 것 같고 힘이 납니다.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혈당 수치는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었고 고지혈증 수치 또한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남성의 발기는 기본적으로 혈관 작용입니다. 심장에서 펌프질된 혈액이 음경 해면체라는 특수한 조직으로 순식간에 몰려들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혈관이라는 도로가 뻥 뚫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의 혈관은 설탕과 지방 찌꺼기로 인해 마치 꽉 막힌 퇴근길 도로처럼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남성의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우리 몸의 다른 혈관보다 훨씬 가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오기 훨씬 전에 가장 먼저 아랫도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비싼 산삼을 먹고 강하다는 약을 먹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로가 막혀 있는데 슈퍼카를 탄다고 해서 달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지금 드시는 그 달달한 커피가 선생님의 남성성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커피 자체를 끊으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커피는 잘만 마시면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커피가 몸에 안 좋다면서 계속 마시라니 이게 무슨 모순된 말이냐는 표정이셨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제부터 설탕과 프림은 싹 빼십시오. 대신 제가 알려드리는 천연 재료를 커피에 타서 드시면 됩니다. 이것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꺼져가는 남성 호르몬의 불씨를 다시 살려줄 것입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재료는 바로 카카오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카카오는 슈퍼마켓에서 파는 달콤한 초콜릿이나 코코아 음료가 아닙니다. 가공되지 않은 설탕이 전혀 없는 100% 순수 카카오 분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 하필 카카오일까요? 그리고 왜 커피와 카카오를 함께 먹어야 하는 걸까요? 이 조합에는 현대의학이 밝혀낸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남성의 활력이 떨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혈관의 노화이고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입니다. 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이 황제 커피 조합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혈관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혈관은 그 도시 곳곳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도로망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도로가 8차선 고속도로처럼 넓고 깨끗해서 혈액이라는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도로 위에 쓰레기가 쌓이고 아스팔트가 갈라지게 됩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져서 2차선, 1차선이 되고 결국에는 차가 다니기 힘든 좁은 골목길이 되어버립니다. 발기라는 현상은 뇌에서 신호가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엄청난 양의 혈액이 골반 쪽으로 쏠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길이 막혀 있으니 혈액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카카오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입니다. 플라보노이드는 인류가 발견한 식물성 성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혈관 확장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카오를 섭취하면 이 성분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관 내벽을 자극하여 산화질소라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화질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산화질소는 좁아지고 딱딱해진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꽉 막힌 1차선 도로를 순식간에 4차선 도로로 확장 공사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비뇨의학과에서 처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의 원리도 우리 몸속에서 이 산화질소 작용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물은 강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두통이나 안면 홍조 같은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카카오는 우리 몸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도록 돕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혈관을 넓혀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커피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카카오가 도로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면 커피 속의 카페인은 그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의 엔진 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을 적절하게 자극하여 심장의 박동을 힘차게 만들고 혈액순환의 속도를 높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는 넓어졌고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더 힘차게 달립니다.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 혈액 공급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커피와 카카오가 만났을 때 일어나는 기적 같은 변화의 핵심 원리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단순히 혈관만 넓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남자의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에너지, 즉 남성 호르몬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우리 몸을 난로라고 비유한다면 혈관은 열기를 전달하는 연통이고 남성 호르몬은 그 난로 속에서 타오르는 장작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이 장작이 다 타버려서 불씨가 가물가물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갱년기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카카오에는 마그네슘과 아연 같은 미네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미네랄들은 꺼져가는 남성 호르몬의 불씨를 되살리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카카오를 꾸준히 섭취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낮아지고 반대로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즉, 카카오 커피를 마시는 것은 넓어진 혈관으로 뜨거운 에너지를 쉴 새 없이 보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 제가 박 선생님께 처방해드린 비법 재료가 하나 더 있습니다. 커피와 카카오, 그리고 이것이 만났을 때 비로소 황제 커피가 완성됩니다. 이 세 번째 재료는 바로 계피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육계라고도 부르는 이 계피는 예로부터 남성의 양기를 북돋아주고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재로 쓰여 왔습니다. 서양 의학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계피의 효능은 놀랍습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남알데하이드 성분은 말초 혈관을 확장시키고 천을 높여주는 작용을 합니다. 손발이 차갑거나 아랫배가 냉한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데 혈액순환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 몸이 따뜻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피는 천연 혈당 조절제라고 불릴 만큼 혈당을 안정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설탕물에 절여진 것처럼 손상되기 쉬운데 계피가 이것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커피, 카카오, 계피 이 세 가지의 조합은 우연이 아닙니다. 각각의 재료가 가진 장점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완벽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커피는 깨우고 카카오는 길을 열며 계피는 따뜻하게 순환시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돈을 낭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국이 아닌 마트에서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이 재료들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충분히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께서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제 몸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남들은 보약이다 뭐다 해서 비싼 걸 먹어도 효과가 없다던데. 저는 박 선생님의 눈을 보며 확신에 차서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비싸다고 다 좋은 약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이 진짜 명약입니다. 딱 한 달만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그리고 한 달 뒤 박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변화는 저의 확신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율로 섞어야 하며 언제 마셔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종이와 펜을 준비하셔서 메모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황제 커피의 올바른 제조법과 섭취 매뉴얼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료를 고르는 법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 카카오나 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시중에 파는 코코아 가루 뒷면을 보시면 설탕이나 포도당, 전지 분유 같은 첨가물이 잔뜩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제품을 드시면 혈당이 치솟아 오히려 혈관을 더 빨리 망가뜨리게 됩니다. 반드시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카카오 분말 100% 혹은 코코아 파우더 100%라고 적힌 제품을 고르셔야 합니다. 색깔은 아주 진한 갈색이어야 하고
맛을 보았을 때 단맛은 전혀 없고 쌉싸름한 맛이 강하게 느껴져야 진짜입니다. 커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믹스커피는 이제 여러분의 인생에서 과감하게 지우십시오. 집에 있는 믹스커피는 손님 접대용으로만 남겨두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는 블랙커피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두를 직접 갈아서 내린 드립커피가 가장 좋겠지만 번거로우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알갱이로 된 블랙커피, 즉 인스턴트 원두커피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과 프림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커피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물을 끓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바로 붓지 마시고 한 김 식혀서 약 70도에서 8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카카오와 계피의 영양소를 파괴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식도, 점막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블랙커피 한 잔을 준비하셨다면 이제 마법의 가루를 넣을 차례입니다. 티스푼으로 순수 카카오 가루를 딱 한 스푼만 넣으십시오. 여기서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밥숟가락으로 듬뿍 넣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카카오에는 카페인과 유사한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과하게 드시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밤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작은 티스푼으로 하나, 약 5g 정도가 우리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양입니다. 그 다음은 계피 가루입니다. 계피는 향과 맛이 강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만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티스푼의 3분의 1 정도, 젓가락 끝으로 살짝 찍어서 넣는다는 느낌으로 소량을 넣어주십시오. 이 정도만 들어가도 혈액순환을 돕고 커피의 풍미를 살리는 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커피 카카오 한 티스푼, 계피 약간을 넣고 가루가 완전히 녹을 때까지 잘 저어주십시오. 처음 드시는 분들은 그 맛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던 달달한 커피가 아니라 묵직하고 쌉싸름하며 흙내음이 나는 듯한 맛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그 향을 음미하며 천천히 마셔보십시오. 입안 가득 퍼지는 깊은 풍미와 함께 마시고 나면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은은한 열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있던 여러분의 혈관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마시는 시간대도 매우 중요합니다. 절대로 공복에 드시지 마십시오.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고농도의 카페인과 카카오가 들어가면 위벽을 자극하여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나서 약 30분 뒤입니다. 이때 마시는 한 잔의 황제 커피는 밤새 잠들어 있던 신진대사를 폭발적으로 깨우고 오전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최고의 시동 버튼이 됩니다. 단, 오후 늦게나 저녁 시간에는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 또한 남성 호르몬 생성에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늦은 시간의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딱 한 잔, 아침 식사 후에 즐기는 여유. 이 작은 습관이 쌓이고 쌓여 여러분의 몸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황제 커피를 마시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커피의 효과를 2배, 3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3가지 행동 수칙이 있습니다. 이 수칙들을 병행했을 때와 그렇지 않았을 때의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박 선생님께서 한 달 만에 기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행동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수칙은 바로 햇볕 쬐기입니다. 황제 커피를 마신 직후 밖으로 나가서 아침 햇살을 온몸으로 맞이하십시오. 왜 그래야 할까요? 단순히 기분 전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의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햇볕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합성하게 만드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를 튼튼하게 하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생성하는 공장을 가동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원료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남성일수록 발기부전의 위험이 높고 남성 호르몬 수치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고 황제 커피를 마셔도 공장을 돌릴 연료인 비타민 D가 부족하다면 우리 몸은 호르몬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또한 아침 햇살은 뇌의 생체 시계를 재설정하여
밤의 숙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를 돕습니다. 잘 자야 남성 호르몬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을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며 우울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 아침에 황제 커피 한 잔을 들고 베란다나 마당으로 나가십시오. 따뜻한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는 그 10여 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호르몬 공장을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활성화 습관은 바로 걷기를 통해 몸의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황제 커피를 마신 후에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지 마시고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걷는 운동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체내 지방 분해를 촉진하고 지방을 태워 에너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즉, 커피를 마신 직후는 우리 몸이 에너지를 태울 준비가 완료된 발전소 가동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걷기 운동을 해주면 평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내장 지방을 태울 수 있습니다. 뱃살은 남성 호르몬을 잡아먹는 주범이기에 뱃살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정력은 좋아집니다. 또한 걷기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을 자극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다리로 내려간 혈액을 다시 심장 쪽으로 그리고 골반 쪽으로 힘차게 펌프질해 올립니다. 특히 골반 주변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남성의 생식기로 가는 혈류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황제 커피가 좁아진 혈관길을 넓혀주었다면 걷기는 그 넓어진 길 위로 혈액이 거침없이 흐르도록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하루에 거창하게 1시간, 2시간 운동할 필요도 없습니다. 딱 30분,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이었던 이준호 선생님의 사례가 기억납니다. 50대 후반의 사업가였던 그분은 배가 많이 나온 비만 체형이었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 늘 피로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분은 제 처방대로 매일 아침 황제 커피를 마신 뒤 출근 전 아파트 단지를 3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그분은 진료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원장님,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아침마다 텐트를 치는 제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가장 확실한 스위치입니다. 세 번째 활성화 습관은 좋은 연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황제 커피로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했다면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좋은 장작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최고의 짝꿍 식품은 바로 견과류와 베리류 과일입니다.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을 청소해줍니다. 특히 호두에는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아르기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 혈관 확장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블루베리나 복분자 같은 베리류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혈관 내벽이 산화되거나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어 카카오의 효능을 더욱 오랫동안 지속시켜줍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블루베리를 섭취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발기부전 발생 위험이 10% 이상 낮았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때 통밀빵 한 조각에 견과류 한 줌을 곁들이거나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 요거트에 블루베리를 섞어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바로 설탕이 범벅된 도넛, 케이크, 그리고 인스턴트 가공식품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기껏 청소해 놓은 혈관에 다시 기름때를 끼얹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가급적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 과식을 하면 소화를 시키느라 모든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되고 정작 회복이 필요한 생식기나 다른 장기로 갈 혈액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토록 확신을 가지고 이 황제 커피 공식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데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더 나은 치료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 세계의 의학 자료를 분석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세계 신경과학 및 영양 포럼에 참석했을 때 제 의사 인생을 바꿀 만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뇌 건강과 혈관 탄력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인 다니엘 슈미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스위스에서 아주 오래된 전통 초콜릿 제조 가문의 후계자이기도 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평생을 바쳐 카페인과 카카오가 인간의 뇌와 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온 분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연구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혈관 노화와 성기능 저하 문제, 그리고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경청하던 슈미트 박사는 책상 서랍에서 짙은 갈색 가루가 담긴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 박사님, 당신의 진단은 정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커피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커피는 인류가 발견한 가장 훌륭한 각성제이자 혈관 운동을 돕는 물질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훌륭한 선물에 설탕이라는 독을 섞어서 마시기 시작하면서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을 치며 공감했습니다. 우리가 몸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믹스 커피의 해악은 커피 원두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든 설탕과 프림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커피에서 독을 빼고 대신 자연이 준 또 하나의 선물인 카카오를 섞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박사님은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고대 문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고대 아즈텍 제국의 전사들은 전쟁터에 나가기 전 반드시 쓴 카카오를 물에 타서 마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카카오가 신이 내린 선물이며 지치지 않는 체력과 용기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과학은 그들의 믿음이 미신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이 보여준 연구 자료들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카카오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다른 어떤 식물보다 강력하게 혈관 내피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핵심 열쇠라는 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소량의 다크초콜릿 고순도 카카오를 섭취했을 때 불과 몇 주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되고 혈관의 탄력성이 20, 30대 수준으로 회복되었다는 임상 결과도 있었습니다. 슈미트 박사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환자들에게 무조건 커피를 끊으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대신 커피에게 가장 좋은 친구를 소개해 주십시오. 커피의 카페인이 엔진을 깨우고 카카오의 플라보노이드가 도로를 넓혀줄 때 그 시너지는 어떤 합성 약물보다 강력하고 안전할 것입니다. 스위스에서의 그 만남은 저에게 큰 충격과 영감을 주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즉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인의 체질에 가장 잘 맞는 비율과 섭취 방법을 찾기 위해 수많은 문헌을 뒤지고 제 스스로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커피와 카카오, 여기에 몸을 따뜻하게 하는 계피를 더한 최적의 공식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특별한 레시피에 황제 커피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방법의 효과를 가장 먼저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최민규 선생님이셨습니다. 최 선생님은 당시 60대 초반으로 심한 무기력증과 발기부전을 겪고 계셨습니다. 병원 약도 더 이상 듣지 않아 거의 포기 상태였던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딱 한 달만 속는 셈 치고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아침마다 드셔보십시오. 만약 한 달 뒤에도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때는 제가 하라는 대로 안 하셔도 좋습니다. 최 선생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 제안을 수락하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커피 맛이 좀 독특하다, 쌉쌀한데 먹을만하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나자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며 전체 시작하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 선생님은 저에게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뭔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솜처럼 무거웠는데 요즘은 눈이 번쩍 떠지고 개운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정말 오랜만에 아랫도리에 묵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3주가 지나자 그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산책을 나가도 숨이 차지 않고 다리에 힘이 생겨 걸음걸이가 빨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뒤 진료실을 찾은 최 선생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요즘 아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30년 전 신혼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을 다시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게 원장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그분의 주관적인 느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 후 정기 건강 검진 결과 최 선생님의 수치는 의학적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높았던 혈압은 정상 범위로 내려와 있었고 위험 수위였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는 뚝 떨어졌으며 몸속 염증 수치 또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담당 내과 주치의가 도대체 무슨 약을 드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약은 무슨 약입니까? 그저 아침마다 커피에 카카오가루 한 숟가락 타 먹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황제 커피가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발기만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라는 생명의 통로를 청소하고 넓혀서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 뇌로 가는 혈류를 돕고 전신의 활력을 되찾아주는 근본적인 치유법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지면 남성 기능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가지가 뻗고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남성들이 인생의 후반부를 누구보다 건강하고 자신감 있게 그리고 오랫동안 활력 넘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탱해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듯이 황제 커피 또한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병이 있으시거나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분들은 다음 내용을 더욱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남은 이야기에서는 누가 이 커피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작용 없이 가장 안전하게 섭취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 커피가 가져다주는 분명한 효과와 더불어 이 공식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여러분께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몇 가지 중요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과하면 독이 된다는 과유불급의 원칙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효과를 빨리 보고 싶은 조급한 마음에 카카오나 계피의 양을 임의로 늘리거나 하루에 3잔, 4잔씩 마시는 일은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50대 이후의 남성 몸은 젊은 시절처럼 강한 자극을 한 번에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규칙적이고 안정적인 리듬을 원합니다. 하루 딱 한 잔, 정해진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가장 지속 가능하고 안전하며 부작용 없이 효과를 보는 지름길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째, 현재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거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입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성분입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는 이것이 활력을 주는 긍정적인 자극이 되지만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거나 심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분들에게는 가슴 두근거림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이 약으로도 잘 조절되지 않는 불안정한 상태의 고혈압 환자분이나 뇌졸중 이후 급성 회복기에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공식을 무작정 따라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거치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둘째,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윗궤양이 심하거나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린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은 공복 섭취를 철저히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식후 30분을 권장해 드린 이유도 바로 위장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약 식후에 드셨는데도 속쓰림이 느껴지신다면 커피의 농도를 더 연하게 조절하시거나 섭취 횟수를 이틀에 한 번으로 줄여서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셋째, 이미 다른 약물을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특히 발기부전 치료제나 질산염 계열의 심장약 혹은 강력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카카오와 계피는 천연혈관 확장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혈관을 확장시키는 양약과 이 식품들이 몸속에서 동시에 만나게 되면 혈관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급격한 혈압 저하가 오거나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쓰러질 위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약 먹는 시간과 황제 커피를 마시는 시간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두시거나 의사의 조언을 구한 뒤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황제 커피는 마시는 즉시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기적의 묘약이 아닙니다. 세상에 노력 없이 단 한 번의 섭취만으로 10년, 20년 묵은 세월의 때를 벗겨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보조요법이며 여러분의 꾸준한 인내와 규칙성을 요구하는 생활 습관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려 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에 귀를 기울이며 서서히 시작해 보십시오. 처음 일주일은 내 몸이 이 새로운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피시고 한 달 동안은 매일 아침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아침에 눈을 뜨는 느낌이 달라지고 오후에 찾아오던 피로감이 사라지며 무엇보다 아내를 바라보는 내 마음과 몸의 반응이 예전과 달라져 있음을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진료 현장에서 수천 명의 남성들이 절망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자신감을 되찾고 삶의 기쁨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돈이 많아서도 아니고 남들이 모르는 비싼 비법을 알아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이제라도 내 몸을 돌봐야겠다라고 결심하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매일 꾸준히 실천했을 뿐입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걷기였고 어떤 분은 담배를 끊는 것이었으며 오늘 소개해드린 분들처럼 커피 마시는 습관을 바꾼 분들도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은 몸이 더 쇠약해져서 병원 신세를 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만 하느라 밤을 지새우며 시간을 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오늘에서 시작되며 거창한 계획이 아닌 내일 아침 여러분이 마실 첫 번째 커피 한 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나이가 50대이든 60대이든 혹은 70대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 몸은 언제든 다시 회복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준 선물인 카카오와 계피, 그리고 커피의 조화를 믿고 꾸준히 자신의 몸을 아껴주신다면 결과는 반드시 건강한 활력으로 보답받으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건강한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댓글창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문장을 직접 손으로 쓰고 남기는 행위는 저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의 건강과 인생에 대해 선포하는 강력한 자기 암시이자 약속이 됩니다. 수천 명의 분들이 댓글로 서로의 다짐을 확인하고 응원할 때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소중하게 읽을 것이며 여러분의 그 뜨거운 다짐들이 제가 앞으로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와 유익한 내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혹시 커피를 드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대체 방법이나 전립선 건강에 특화된 또 다른 자연 요법이 궁금하시다면 그 또한 댓글로 편하게 질문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하나하나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주변에 예전 같지 않은 몸 때문에 말 못하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신 소중한 친구분이나 형제, 지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손가락 터치 한 번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또 한 명의 가장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밧줄이 되고 시들어가던 한 부부의 인생에 다시 웃음꽃을 피우게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좋지만 잃어버렸다고 해서 되찾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지식과 꾸준한 실천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자신감은 단순히 신체적인 능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황제커피가 여러분의 잃어버린 그 확신을 되찾아주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 속에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다시 뜨겁게 깨어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활력 넘치는 하루하루 되십시오.